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박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병본부장에 대해서 국감에서 나온 말들이 있죠. 네.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냐? 표정.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네. 표정. 질병본부장 같은 그런 변함없는 표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표정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고유의 스타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표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질병본부장 같은 그런 스타일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질병본부장 같은 그런 상입니다. 재미는 없지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자년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갈 것 같고요. 내년 한 여름이면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 7, 8개월도 고생을 해야 되지 않나. 7, 8개월이요? 예. 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화장은 안 하셨는데 눈썹은 굉장히 예쁘게 나 있는데요. 예, 대인관계 좋은 분이에요. 네. 조금 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눈썹 주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질병본부장에서 청장으로 올라갔으니까 운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소식이 올지 안 올지 보는 부위가 어디 중에 한 군데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위가 색깔이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소식인 거죠. 어느 부위가 바뀌었을 때 이분이 진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분 자체가 위기일 네. 때는 네. 코 주위, 관골 주위가 조금 안 좋을 때 위기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분 자체는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 얼굴의 색이 변합니다. 색깔이. 색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끔끔하게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나 예를 들어서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자니까. 당연히 책임자니까 이 사람한테 색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대통령한테 색이 올라오듯이 이분한테 색이 올라옵니다. 그 색이 어떤 색이냐는 전문가 반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상하기 무서운 것이 몸에는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흔히 이야기하는 무속이냐 그런 신이 아니고 정신 신자의 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도 정확하게 꿀 때도 있고 꿈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나 신이죠. 우리가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에는 그 용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듯이 우리 몸엔 다 신이 있는데 다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요즘엔 저는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살핍니다. 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염색한 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가 염색을 안 했을 때의 얼굴과 했을 때의 얼굴을 비교해 봅니다. 그럼 염색했을 때의 얼굴이 더 나으면 염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이 더 어울리면 그냥 염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왜? 그 사람에 따라 명리학상 쓰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마다 쓰는 글자가 있고 못 쓰는 글자가 있어요. 또 머리카락을 길러야 될 사람 안 길러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그 운세 달력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 고유의 그 사람의 좋은 색깔, 고유의 글자, 또 고유의 또 번호, 숫자를 갖다가 다 적어 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모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서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경원이가 대준이만 날 괴롭히고 싶다는 국감 출석한다. 해봐요. 네. 그리고 대준이 대지밖에 안 보이지. 예. 예. 이분은 절대 승복하지 않죠. 제가 웃지요. 증거가 나와도 그거를 어떻게든 다른 데 가서 그거는 뭐 조작됐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바디랭귀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스처가 있더라고요. 보면 바디랭귀지는 속이지 못하죠. 말은 저희가 돌려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바디랭귀지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게 드러나죠, 대표님? 이 맞아요. 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가 나의 제일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저 머리를 만진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머리를 왜 만질까요? 코는 왜 만질까요? 머리를 왜 만져요? 머리는 나의 윗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애들은 머리 긁어요, 안 긁어요? 대부분 뒷머리 긁죠. 그렇죠. 뒷머리 아무래도 긁거나. 긁어요. 머리를 만져. 이 머리를 만지잖아. 그럼 이 긁을 수는 없잖아. 머리를 만지잖아. 어떤 의미예요, 그럼? 대준이 대준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 자신도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저것도. 저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주 명식을 보면 또 누구죠? 하태경, 배현진 끌어다 모은 사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죠? 강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혹시 조수진 현재 의원님이 굉장히 얼굴이 강하게 생겼는데 그분만큼이나 그런가요? 전 의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강합니다. 아, 이분이 더 강하다. 더 강합니다. 예.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에 날아가겠지만 이 사람 끝까지 물고 늘어진 성향이 있습니다. 독해요. 그 나 전 의원이 한 말이 참 되게 무섭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한다, 뭐 나를 뭐 힘들게 한다, 나를 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어떻게든 고통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말의 전체적인 의미예요. 아, 이인숙 선생님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말을 못 독하고 냈습니다. 멋진 사람.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용인 선생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뭡니까? 뇌 구조가 좀 달라요. DNA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하죠. 또 명리학상 풀어봐도 그래요. 다음에 언젠가는 제가 전문가반에서 풀어줄 거예요. 맞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본인이 피해봤다고 코스프레 하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코스프레 한 사람 누가 많이 하죠? 고발 많이 한 사람들이, 고발 고소를 많이 한 사람들이 코스프레를 많이 해요. 일반인들은 코스프레 많이 하지 않아요. 이분만큼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주가 따로 있어요. 사주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주가 구조가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코스프레만 해요. 피해자. 예, 맞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저 머리 노란머리잖아요. 예, 갈색으로 자유로워요. 염색했네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사실 갈색 이분의 머리 성향이에요. 이 머리 색깔은. 예. 원래 그래요. 저분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마이웨이예요. 특히 갈색 머리가 그렇습니다. 붉은색 머리는 다르다 치더라도 갈색 머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난 영혼은 자유로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집안에 아이가 이마가 좁은 것도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덕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덕이 적으니까 아이가 그런 거예요. 이분의 얼굴에 눈, 코, 입은 둘째치고 굉장히 좀 살보다는 뼈가 많은 체질이에요. 이분 자체가. 강성이에요. 굉장한 강성입니다. 예, 보기에는 살이 없어서 굉장히 약하게 보이지만은 뼈가 많다 보니까 강성이라고 봐야 오, 되겠죠. 많은 강성입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절 그리 괴롭히고 싶다면 국감 출석하겠다. 아, 그냥 일반인 같으면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거나 내가 직접 밝히겠다 아니면 조사를 받겠다 하지만은 영장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법꾸라지예요. 이분이 사실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피해 나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법꾸라지. 네. 예전에 주어가 없다. 너무 신선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식상을 쓴다고. 식상은 뭘 극해요? 관을 극하잖아. 질서를 극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상관을 쓰는 사람이 어때요? 관을 극하잖아. 정상적인 관을 파괴하는 사람이 상관이잖아. 이분이 불안돈목이라고 해서 부처의 눈과 대지의 눈, 뭐 이런 한자 성어가 있나 본데요.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 핍박받고 있다. 무고? 이분이 조사 한 번 안 받았잖아요. 조국 교수 때 어떻게 했는데? 본인이. 조국 교수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본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사랑을 지금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은 자녀가 전부예요. 자녀에 대한 이런 사랑은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못 말려요. 예, 말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달라붙어요. 네, 내 자녀가 손종하면은 다른 자녀도 사실은 똑같이 봐줘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쟁자로 보는 거죠.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는 항상 예. 경쟁, 라이벌,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윤 총장이 내려가지 않은 이상, 총장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못하지 아주. 자, 이분 혹시 아시는지 한번 그냥 인사학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관련해서. 이분이 자진 사퇴했다고 하거든요. 논란이 일어나자. 국민의힘당이죠.
이분이 현수막에 그 추석 그 명절 때 거는 현수막에 뭐라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스스로. 뭐 당협 위원장 자진 사퇴예요. 입술도 뭐 입술이 너무 코로 붙어서 좀 좁습니다. 눈의 하자가 너무 크네요.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제 18년도에 이제 제명당했을 때 그 함구당에서 참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저런 사람을 왜 끼워넣습니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고 눈빛이 퍼석해요. 저 눈이 하자예요. 눈이 너무 크잖아요. 눈이 너무 큰 상태에서 조화가 잘 안 맞. 눈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할 말 다 합니다. 저 사람이. 눈의 하자, 입의 하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히 입을 모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귀를 후후 불어내는 겁니다. 귀를. 그래서 입을 모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보 채널에 한 분 계시죠?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그거는 내 복을 불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큰 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중당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엄하게 주의를 준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김종인 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대표님께서 항상 그때 그냥 편한 말 골라서 하시는데 현역보다는 새 인물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새 인물을 내놓게 되면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될 확률이 조금 낮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자체가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말 들을 사람을 내놓을 겁니다. 분명히 내보낼 경선을 해도 유리하게끔 돌려서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여당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반입니다. 또 사과할 건 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잘 안 되는 거죠. 180석이나 줬는데 그냥 맨날 사과만 하고 미안하다 하고 자기 사람은 팍 잘라내고 다른 사람 그대로 살아있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박특검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하는. 주호영 씨는 또 안철수 대표가 꼭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고 말을 했네요. 진심인가요? 그래 던지 마세요. 김종인 씨는 또 새 인물을 낸다고 원래 현역은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조은희 씨가 나온다 그러고 이게 지금 주호영, 김종인 다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나 보네요. 지금 맞습니다. 최인수 선생님. 돌교 앞으로 외쳐야 되는데 지휘관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기사 제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말을 안 대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합당, 야권 단일화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대선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일찍 들어와라. 합당하자 그 얘기였네요. 참 저쪽에 주호영이라든지 저런 당에서 총무들 보면 참 대단해요. 보면 대단해요. 뒤집어 씌우고 엎어 씌우는데 이 사람들은 몸에 빼인 사람들이에요. 자,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뭐 여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가지고 우물쭈물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럼요. 여당에서 후보를 왜 못 냅니까? 지금 여론에서는 군부를 떼고 머리가 있어요. 나쁘면 후보 못 내죠. 머리 나쁘니까. 제가 그런 적 있죠. 결정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을 못 내려요. 박민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11월 초순까지는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11월 초의 운으로 봐서는 저는 개혁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혁이 어렵다. 개혁 어렵습니다. 개혁이 잘 안 됩니다. 개혁. 네, 공수처도 어쨌든 이번 달은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까지 넘어갈 거예요. 내년이요. 말은 저렇게 해도 넘깁니다. 저거. 뭐 26일까지 안 하, 29일인지 26일인지 안 하면은 그냥 법안대로 처리하겠다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게 누구 법안인지 백혜련 모르겠어요. 의원인지 김용민 의원이 내놓은 법안인지 그건 잘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엉성하게 만들어 다 빠져나갈 건 만들 거예요. 또 두고 봐요.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요. 지금 검찰이 건드리면 난리 나거든. 검찰이 무섭지. 검찰이 무섭잖아요. 눈치 보는 건가요? 엎드리죠. 엎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야당이 할 말 다 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그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뭐 말 못하지. 이거 완전히 수동적인 당을 만들었어요. 조용히 해. 입 닫아. 뭐예요? 이거 옛날 방식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유당 시대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수 시절에 지금 이런 행동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만큼 머리는 굳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거예요. 새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개혁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몸조심하고 그냥 대통령만 스쳐 올라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아주 깨심을 갖다 바보로 보는 거죠, 다요. 네. 맞습니다. 김희자 선생님, 정치는 쇼입니다. 우리가 네. 믿을 것도 없고 믿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과 똑같은 거죠. 의원이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희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좀 신선한 사람을 뽑자고요.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요. 그 강기정 정무수석님 그 5천만 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게 라임의 몸통이다 뭐 이런 게 나와서 지금 한동훈도 지금 조용했잖아요. 한동안 그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제 연수원에 있지만은 그 펀드나 라임 사태를 면면히 조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친. 제가 봤을 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뭔가 하나 또 이렇게 잡았네 또. 예, 만들었네. 건수를 잡아서 이거를 지금 위에까지 지금 청와대까지 지금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나. 김봉 의원의 이 증언한 분이 이게 완전히 날조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술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 그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에 관련된 설이 또 나와서 이게 진실 게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게임. 이 먼지털이식 수사가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추 장관님은 실패로 끝났죠. 흠집내기. 강경화 장관도 밟으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예, 강경화 장관은 아주 쿨하게 저희 남편은 아무도 못 말린다. 못 말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같이 공감되는 형성이 됐죠. 공감되는. 문 대통령 흠집내기 묵과 못하겠다. 김봉현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왜 이리 무능할까요? 왜 같이 못 덤비고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절절절 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학 전문가만에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기초 막 끝낸 그 명리학 용신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글자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2021년 1년치의 나의 운세를 월 그리고 일별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신청인의 그 본인만의 달력이 자 1년치를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1년치를 월별로. 그러면 월이 어떤 달이 좋고 나쁨이 다 그래프로 나오고요. 그리고 한 달의 그 날짜별로 좋고 나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는 집중하시고 좀 안 좋은 날에는 휴식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내년 한 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도 7시죠. 네. 네. 내일도 다른 소식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될 거라고 조금이라도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요. 네. 시간만 가는 것 같고요. 진만 빠지고요. 예, 안 됩니다. 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봤잖아요. 한 달 이상 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미 결론 다 나온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